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 오늘은 제 4장 부자의 에너지 기운 난다라는 말의 힘을 아시나요? 낭독하겠습니다. 그간 손녀딸과의 여행, 그리고 인공지능 서밋 참석 등으로 인해 일주일 정도 낭독을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 4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낭독하겠습니다. 행동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알면서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행동을 방해하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 에너지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게 뻔해. 나는 못할 거야.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생각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단어는 지식이나 감정, 의사나 기분 등의 총체를 일컫습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정신활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와 과거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전생의 경험, 나아가서 신에게 부여받은 것 등이 섞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가을 날씨처럼 변하기 쉽고 어지간해서는 스스로 억제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소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생각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 현재 의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식이 의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과거의 산더미 같은 경험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일어난 텐포, 대기근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에 시달린 일이나 전쟁과 분쟁으로 서로를 죽인 일 등 몇 세대에 걸친 과거의 기억들이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때때로 현재 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가끔 전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 중에는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까지 근심하는 행동은 그저 사서 하는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 한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무서워라, 나도 스토커가 따라다니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피해자 여성의 문제일 뿐 정작 걱정하는 사람의 실제 문제는 남자친구가 없는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식량을 안 판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모조리 굶어 죽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문제는 과식으로 인한 비만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일들이 떠오르면 일이 과연 실제로 내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걱정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다면 행동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고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지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면으로 도전하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문제라는 문을 노크해서 열어야지요. 그러면 그 문 건너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몇 번이고 해봐야 합니다. 거대한 문제를 눈앞에 두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용기가 나지 않아 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둔감할 뿐입니다. 당신처럼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령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노력해서 부족한 점을 거듭 개선해 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요령이 생길 테지요. 처음부터 나는 남 앞에서도 긴장 안 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수록 뻔뻔해질 뿐만 아니라 청중의 공감을 얻기도 힘듭니다. 반면 남 앞에 서면 긴장하는 사람이 한 발 내디뎌 노력한다면 먼 훗날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렇지 않아, 그럴 리 없어라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 자신의 역할이며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행동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의 반대를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당신은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한 후 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남을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누군가를 핑계 삼아 행동하지 않을 정도의 행동력밖에 갖추지 못한 것이니까요. 게다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동을 그만두다니 정말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닌가요? 게다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합니다. 걱정해 주는 거지요. 물론 질투나 시샘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작 그 정도의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력 역시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내게는 아직 주변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정도의 행동력밖에 없구나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지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런 성격을 고쳐 나가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부자의 에너지 4장 첫 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계속해서 부자의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자의 에너지 듬뿍 받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